여러분, 주택 세금이라 일반적으로 보유세를 말하죠. 보유세라는 것은 재산세가 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세금을 과세하는 기준이 공시가격이에요. 만약에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택세금이 떨어지겠죠. 실제로 말입니다.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증감률이 마이너스 5.95%로 떨어졌습니다. 야, 참 문재인 정부 때 세금 폭탄이라는 이야기가 진짜 난무를 했을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14년 만에 처음으로 5.95%를 떨어뜨린 겁니다. 이것은요, 결국 세금에 영향을 줄 거예요. 어떤 시기든지 말입니다. 5.95%라는 숫자는 여러분 보세요. 그래프에서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래프가 나오죠. 그죠? 2023년 5.95%. 표준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란 뜻입니다. 다가구나 뭐 이런 주택이란 뜻이에요. 단독주택. 지금 보시면 2019년에 9.13%로 진짜 최고치까지 올렸습니다. 2018년에도 5.51%를 올렸고요. 2020년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도 4.47% 올렸고요. 2021년에는 6.80%, 2022년에는 7.34%나 올렸습니다. 뭐 아직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올린 적은 노무현 대통령 때 좀 올렸던 거, 2007년에 6.02% 올렸던 것이 다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1.98%까지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국민을 세금의 봉으로 알았던 거죠. 2020년 그렇게 어려운데도 4.47%를 올렸으니까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먼저다는 국민이란 뜻이잖아요. 국민이 먼저가 아닌 겁니다. 나라 경제가 위태롭던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1.9%나 떨어뜨렸는데 코로나 위기로 전 국민이 고통받던 시절 4.47%를 올렸다는 것은요,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이념으로 얼룩진 정책이 부동산 시장까지 완전히 망쳤잖아요. 그 바람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2배, 3배 올랐다는 이야기가 흔하게 나왔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2019년만 하더라도 9.13%가 올랐으니 이게 뭐 2배, 3배 어쩌면 당연하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 세금 폭탄 줄여주겠다. 그 이야기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이너스 5.95% 줄였으니까 말입니다. 지역별로도 보면 말입니다. 서울이 많이 줄였습니다. 서울은 8.55%가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에 10.55%가 올라간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죠. 더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72%가 올랐는데 5.41% 줄였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8.11%가 올랐는데 5.13%를 줄였고요.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5.03% 올랐는데 4.98%를 줄였습니다. 자, 이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제가 세금 20% 확 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장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집을 예를 들어볼까요? 강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단독주택의 예입니다. 보시다시피 공시가격은요, 지금 2022년에 보시는 것처럼 21.33%입니다. 죄송합니다. 21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요, 지금 19억 1,900만 원이에요. 공시가격 자체가 10.45%가 내렸습니다.
10.45%. 그러면 여러분 공시가격이 내려면 이게 과표 현실화되는 것도 내려가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19억 1,900만 원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과표 현실화율이 있습니다. 그 현실화율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데 아마 올해는요. 작년에가 57.9%에다가 세금을 매겼다면 올해는 4.4%가 더 낮아진 53.5%에다가 매길 겁니다. 53.5%에다. 그러면 보유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2023년에는요. 599만 8천 원이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23.5%가 하락합니다. 많이 떨어지죠. 전년도에는 738만 9천 원을 냈다면 지금 2023년에는 599만 8천 원이에요. 2020년 733만 원보다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2019년 408만 원보다는 아직까지 많지요. 200만 원 가까이 많으니까요. 아직까지 많죠. 더 떨어뜨려야 되겠죠. 물론 정부도 이게 쉽게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정부의 세수가 너무 줄어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차차 줄여가겠지요. 올해 이렇게 떨어뜨렸으니까 내년에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입니다. 일단 강남에 있는 지금 방배동 단독주택이 23.5% 하락한다고 하니 집값에 대한 어떤 세금, 주택 세금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강남만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강북도 떨어집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공시가격이 2022년에는 14억 200만 원이라면요. 2023년에는요. 12억 4,200만 원, 10.7%가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은요. 작년에 392만 원을 냈는데 올해는 306만 원을 내면 됩니다. 22% 하락했습니다. 전년 대비해 보면. 2020년 344만 원보다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2019년 280만 원보다는 많지만 어쨌든 이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세금이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1주택 기준이거든요. 1주택자가 세금을 1년에 보유세만 300만 원 낸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죠. 1주택자가 1년에 세금을 599만 원, 8천 원, 600만 원을 낸다는 것도 1주택자는 부담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옛날의 부담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20% 이상 확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집이 한 채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세금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벌이도 주는데 세금이 떨어지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말입니다.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1주택자들 입장에서 강남에 살든 강북에 살든 아니면 수도권에 살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말입니다. 1주택자 그리고 은퇴자는 힘듭니다. 세금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습니다. 분명히 서울 수도권이 이렇게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내려가면 수도권도 내려가고 8대 도시도 내려가고 지방도 다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세금에 대한 부담 폭이 조금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땅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값도 많이 줄어듭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시면요. 2023년에 5.92% 떨어뜨렸습니다. 참 이걸 보면 여러분 못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보면 2006년에 17.8%, 2007년에 여러분 12.4%씩 막 엄청나게 올려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9.42% 올리더니 2021년에 10.35%, 2022년에는 10.17%까지 올렸어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때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2009년에는 마이너스 1.42%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렵다 하니까 정부가 내려준 겁니다. 이게 국민을 생각하는 애민정신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요. 2020년에 6.33%까지 오히려 올렸습니다. 참 심각하죠. 오히려 올렸습니다. 2023년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요. 5.92% 내리면서 이념아 가라. 시장이 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편협된 생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요. 여러분 경제를 망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이게 이념을 가지고 여기다가 시장에다 들이대 버리면요. 시장은 그 이념에 녹아나 버립니다. 시장 경제가 다 죽어버려요. 지금 주택시장의 정책이 진짜 엉망이었고요. 공시가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써놓은 것처럼 각종 조세 분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공시가격이 적어도 말입니다. 정부 뭐 세금을 받든가 혹은 이게 배상을 해주든가 이 기준이 되는데 50개 정도 아니 60개 정도의 어떤 지표가 됩니다. 60개 정도.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여기다 건강보험료며 60개 정도 지표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거 올리면 세금 폭탄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문재인 정부를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했을까요? 가렴주구라는 걸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단어의 뜻을 아실 거예요.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서 국민을 도탄 속에 빠뜨린다 그런 뜻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오죽했으면.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도 떨어진다고 하니 그만큼 좀 부담감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경남이 그나마 변동률이 가장 높습니다. 경남은 7.85%가 작년이라면 올해는 7.12% 떨어뜨렸습니다. 제주는 9.84%였는데요. 7.08%로 떨어뜨렸고요.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7.79%를 6.85% 떨어뜨렸습니다. 작년에는 7.79% 올렸으니까요.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8.18%를 6.73%까지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토지세도 확 줄어들겠죠. 아마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시장을 운영을 해야 되지.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저는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시장 원리로 정부의 경제 정책도 펴야지. 이게 다른 특별한 뜻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펴면 이렇게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하는 그런 상황으로 될 거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도요. 시장 경제 다시 말해서 수요가 부족하면 수요를 좀 북돋워 주고요.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좀 북돋워 주고요. 이러면서 경제가 균형을 찾아가는 것 이게 성공한 경제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가염주구 정권이라는 말은 반드시 듣지 말아야 되고요. 대신에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그런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